중국 코로나 세계에서 비난. 경제 커플링 상태 한국의 선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세계에 만연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반중 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 책임문 중국 때리기, 차이나 배신가 되어 그동안 중립을 지켜온 유럽도 중국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나오는데 그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코로나 유행성 빠지면 신종 코로나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있었다. 지금까지 미, 중 갈등의 중립을 지키던 유럽도 중국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독일 일간지 빌트는 최근 신종 코로나는 중국 최대의 수출 상품이다. 며 세계 경제에 끼친 막대한 손실을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질문했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도 신종 코로나가 어떻게 발병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인지 의심을 품고 중국 책임론에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유럽에 진출했던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새로운 통신 규격 5G에 관해서는 그 협력의 수준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럽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던 일본도 중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제품 소재의 생산지를 일본에 돌려주자는 주요 공급망제 구축이다. 한국은 어떨까?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데 이견은 없지만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중국과 상당히 얽혀 있어 대중 수출은 한국 수출품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한국 경제는 중국과 커플링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1년, 코로나 차별, 항체 인간 vs 비항체 인간의 시대가 될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이전의 일상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항체를 가진 인간 과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비항체 인간의 사이에 차별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현 상태가 계속 가정의 것이다. 뉴욕타임즈의 도널드 맥닐 주니어 의학 전문 기자는 지난 18일에 게재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의 1년이라는 기사에서 면역이 있는 사람과 아직 사람의 두 종류로 분류되는 상상 보자고 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전염병의 상황이 하루하고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항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된다. 항체를 가진 사람은 여행의 자유와 취업 등의 특권을 얻게 된다는 설명이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데이비드 나바로 신형 코로나 특사는 이 끔찍한 분열될 것이다며 항체를 가진 사람은 여행과 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차별될 것이라고 전했다 했다. 독일에서는 신종 코로나 항체를 몸에 가지고 있고 증상이 없는 사람들만 성공적으로 외출 있는 일종의 증명서를 발급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QR코드를 발급하고 자신의 신형 코로나의 병력이나 항체 보유를 증명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일리 NK, 특종, 배경. 어쨌든 김정은에게 김일성 시신 안치, 장소의 방문은 국가 통치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다. 결석 등이 쓸 수 없다. 북한도 국가의 최고 심장질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가다듬어 왔습니다. 도쿄에 있는 종합병원 도끼 등을 받아 평양의 종합병원 김만유 병원을 건설 있습니다. 심장병의 수술 치료에 필요한 최신 장비를 갖춘 돈의 종합병원과 인적교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찰 위성의 김만유 병원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 및 차량 이동을 파악 수술의 확증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계씨. 조선중앙통신이 게재한 김정은의 근영도 흥미롭다. 신문은 10일 정은 포격훈련을 지도하는 모습과 11일에 개최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 중 적어도 회의 사진은 작년의 사진을 사용 돌렸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도 김정은의 수술 정보는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이 서로 다른 필요에서 언론에 누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융화노선을 지향하는 문제 오랑이 대통령 67은 지속적으로 국내 대북 첩보 부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간첩을 검거하는 권한을 박탈하고 버렸습니다. 이 정도의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니까 첩보 부문이 북한에 불리한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하면 금세 좌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김정은 수술 정보 캐치에서 지금의 정권에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기관은 데일리 NK에 누설했다고 생각합니다. 동, 시계씨. 한편 미국은 북한 국내의 스파이로부터 얻은 정보 또는 위성 모니터링 등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73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8일에 회견에서 김정은에서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다음날 19일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아니라고 전 부인합니다. 대통령은 빨간색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만 이건에 관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직원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부터 18일 발언은 이른바 관측기구이며 북한의 반응을 보기 위한 발언했다는 것입니다. 동, 시계씨. 평소 북한에 있으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부정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더 용감한 상태가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매우 담담한 문장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김정은의 용태는 아주 나쁜 것이 아니냐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다만 미국의 경우 김정은이 수술을 받았지만 경과는 양호하다는 내용입니다. 모처럼 누수해도 언론이 보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CIA 등 미국의 첩보기관이 CNN 측에 수술 정보를 누설 때 확실하게 방송해달라고 일부러 중태라고 강조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냉정하게 정보를 종합하면 수술 사실이지만 컨디션 폐유에서 중태까지 폭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지요. 동, 시계씨. 한국 정부는 과거에 김일성 사망설을 발표했지만 나중에 오보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의 중앙일보, 일본어 버전은 23일 인터넷판 기사로 칼럼 CNN은 김정은 위원장이 심각한 한미 정보의 차이 1을 게재했다. 이 기사에 한때 김일성 암살설을 발표한 바 소개되고 있다. 1986년 11월 중순 서울에서 김일성 습격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암살했다는 소식에 국제사회는 시끄러웠다. 대통령 긴급 강요회의를 열고 북한군 최전방 부대의 조기가 개항되었다든가 김일성 주석의 죽음을 의미하는 노래가 흐르고 있다는 국방부의 보고가 이어 사망 사실처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보도의 2일 후 같은 달 18일 김일성은 평양을 방문한 몽골 인민혁명당 서기장을 맞이하기 위해 순안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다. 미군 도청 부대 잘못된 첩보가 진원지라는 주장에서 국방부 책임론 북한 공작설 등이 이어졌지만 미스터리로 남았다. 한국에서는 굴지의 대형 오보 사태로 꼽힌다. 비록 사망에서도 국가는 안태. 만약 김정은이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고 하면 할아버지 때와 유사한 서프라이즈를 재현하려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다. 중태설이 있는 김씨가 당당하게 등장해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과 전격적으로 회담을 하고 중국을 방문하거나 하면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에 망신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치 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현실성 제로라고 정리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동, 시계씨. 이렇게 정보가 착종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도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지금 북한 내에서는 크고 가혹한 스파이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는 그대로 국가 기밀에서 그것을 누설한 자는 극형 만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출처를 은닉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언론에 빠질 것입니다. 동, 시계씨. 바로 치열한 첩보전이라는 것이지만 설령 김정은이 사망하더라도 북한의 국가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쿠데타와 국민이 봉기할 가능성은 낮고 간부들도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항쟁도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김정은이 사망했다며 김 가족의 가족 제외 노동당과 군 임원 총 10명 정도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 시계씨. 덧붙여서 후계자 후보로는 형인 김정철, 38, 외 3명 있다고 말하는 김정은의 춘자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 밖에도 아버지 김정일과 자신의 사생아도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여동생 김여정, 31내 후보로 보도한 매체도 있지만 시계씨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신종 코로나 다음 주부터 연휴. 한국, 방심 금물 일본, 생명을 지키는 스테이홈 주간. 24일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새로운 감염자가 6명, 사망자는 1명이었다. 하루 감염자 수는 2월 29일이 가장 많은 909명. 그 후 감염자는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 18일부터 하루 10명 안팎이다.
첫 감염자 확인 1월 20일에서 3개월 동안 이어져온 위기 국면이 진정했지만 사회적 거리에 대한 피로감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새로운 감염자가 6명, 사망자는 1명이었다. 하루 감염자 수는 2월 29일이 가장 많은 909명. 그 후 감염자는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 18일부터 하루 10명 안팎이다. 첫 감염자 확인 1월 20일에서 3개월 동안 이어져온 위기 국면이 진정했지만 사회적 거리에 대한 피로감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긴장을 푸는 것은 이르다는 지적이다. 중요한 고비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석가탄신일 4월 30일부터 어린이날 5월 5일까지의 골든위크가 국내에서 수렴을 향해 있는 신종 코로나 감염 양상을 바꿀 변수가 될 수 있다. 연휴 동안 제주에 18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이미 올해 1, 3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4%, 전년 대비 은 1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이 생활 방역을 통해 일상생활에 복귀할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도 이러한 국면에 따라 향후 10일 동안 인내심을 발휘하여 사회의 안전을 지키자고 호소하면서 삶의 거리를 유지하는 세부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삶의 거리를 유지하는 세부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가 발표한 방안은 직장, 쇼핑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신형 코로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생활방역 지침이 포함되었다. 최종안은 부처별 의견을 수렴,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고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가능한 한 회출을 앞두고 자택 대기해야 말라.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실내외에 관계없이 타인과의 간격을 2m, 적어도 1m 유지하고 기침 에티켓, 화장실 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권고했다. 대중교통이나 음식점 등에서도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쇼핑몰 등에서는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의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김강립, 김관리부 제1총괄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골든위크를 맞이해도 국민의 배려의 사회적 거리를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연휴 기간에 여행하거나 지인들과 만나거나 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거리가 느슨해지면 또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며 사회적 거리가 계속되는 5월 5일까지 이 행사, 여행, 모임 등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제주도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방역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항 선별 진료소의 인원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고 휴증의 관광객을 공항에서 검사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어쩔 수 없이 여행을 할 경우는 생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일본도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지는 골든위크를 사태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이번 연휴를 생명을 지키는 스테이홈 주간으로 지정했다. 코이케 지사는 불효불급의 귀성이나 레저, 여행 등 다른 도부현으로 이동 자제를 강력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골든위크를 사태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이번 연휴를 생명을 지키는 스테이홈 주간으로 지정했다. 코이케 지사는 불효불급의 귀성이나 레저, 여행 등 다른 도부현으로 이동 자제를 강력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강립 총괄 조정관은 아직 해외의 상황이 심각하며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만큼 장기화에 대비해야 말라며 방역과 일상생활의 조화는 쉽지 않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말했다.